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걸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지금 요번 9월 모의평가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2022 수능, 다시 얘기하면 재작년 수능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국어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학은 쉽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평가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는 국어가 표준 점수가 130점대, 수학은 151점인가? 이렇게 돼서 점수의 갭이 15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와,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이 6월 모의평가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국어의 변별력은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시험이 공정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어를 잘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공정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또 시험을 봤더니 국어가 1등급이 한 87점쯤 될 것 같아요. 수학의 1등급은 88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찌됐건 1등급 커트라인만 보면. 그럼 요 정도 시험이 나오면 이 국어 수학 간의 유불리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만약에 평가원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요번에 수학의 가장 큰 문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했더니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100점짜리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권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의대를 쓸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수학은 다 100점이 되겠죠. 그럼 뭐 싸움이 돼요? 국어랑 과탐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수학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집어넣어야 되나? 이건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 패턴 좀 달라지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극상위권 아이들한테만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작년 수능을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를 92점 맞으면 1등급이구나. 근데 6점을 빠졌어요. 86점. 2점짜리 3개를 더 틀렸더니 100분위가 10점이나 떨어져서 아깝게 3등급이 돼요. 여기서 점수를 2점을 떨어뜨렸더니 100분위는 4점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우와, 그러면 84점쯤 100분위가 요쯤 됐던 아이가 2점짜리 하나만 더 맞으면 100분위가 4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수험생이 4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올해 한 44만 명쯤 시험 볼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4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100분위 1당 몇 명씩 있는 거냐면 4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100분위를 이렇게 4를 위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4천 명씩 4번 16,000등을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2점이라는 점수밖에 안 올렸는데 실제로 등수는 16,000등이 올라가면 대학의 레벨이 바뀌는 거죠. 국어라는 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맨 꼭대기 90점 이상에서는 변별력이 진짜 있는 시험이지만 80점대로 70점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학생들이 점수가 오밀조밀 엄청나게 뭉쳐 있어요. 한 문제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70일 동안 국어를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려고 하면 어떤 학습 패턴이 필요할까? 여태까지는 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물론 6월 달에도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문학을 조금 더 마무리에 힘써가지고 문학 쪽에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이 독서나 선택 과목은 그대로 유지해도 이렇게 무언가 대학 레벨이 바뀐다.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73점에서 80점 이렇게 올라가면 7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이렇게 틀리는 거죠. 그랬더니 백분위가 7점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40만 명에서 백분위 7점이 올라가면 28,000등, 거의 3만 등이 제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73점 맞는 친구, 80점 맞는 친구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건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 거죠. 70일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수학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100점을 목표로 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5개를 틀렸으니까 5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더 맞자. 2개까지를 목표로 하자. 3개 정도는 틀리는 걸 우리가 고민하자.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수원에서 요번에 하나 틀렸어. 수원을 하나를 더 맞을까? 수투에서 2개 틀렸어. 수투 2개를 더 맞을까? 미적에서 2개 틀렸어. 미적을 하나 2개 더 맞을까? 이렇게 무언가 단원으로 국한시켜도 돼요. 뭔 얘기지 가죠? 아니면 진짜 난이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빼고 그거보다 좀 쉬운 문제를 더 맞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점수를 어디까지 올릴까를 70일이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대학 평균 에버리지가 80이에요. 경기대에서 저 위에 있는 고려대 이 중간이 94잖아요. 80에서 94까지 올라가면 백분위가 14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서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14점 올라가는 거예요. 와, 국어가 84점에서 92점까지만 올라가면 작년 수능 난이도로는 경기대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고려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8점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올리지? 어디에서 3문제, 4문제를 더 맞지? 이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13점이에요. 그럼 15점을 올려야 돼요? 아이씨, 이거 가능한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계획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학습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우리가 욕심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조금 한 번 더 치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무언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학생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공부한 걸 오늘 9월 6일인데요. 11월 16일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70일이라는 기간을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 이게 다짐이 안 돼요.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70일 동안 무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수학 문제를 오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5분, 10분, 15분 고민했더니 풀렸어요. 와, 해설지를 딱 봤더니 똑같아요. 와, 씨, 맞았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시험 끝나는 우리가 내일로 예를 들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뇌가 유연성을 꽤 띄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시험을 볼 때는 뇌가 경직돼요. 알던 문제도 갑자기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오늘 경험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우리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이 똑같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딱 보면 우와,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여곡절 끝에 풀었어요. 해설지를 딱 봤더니 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 빙의하는 거예요. 제가 메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윤건이에요. 윤건아, 이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처음에 시작은 이 공식, 이 개념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야. 중간 과정에 요 부분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쭉 만들면서 본인을 설명을 해요. 까먹지 말자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월 6일 이걸 내가 야 이거 10월 20일쯤 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내가 한 달 뒤에 기억을, 한 달 전의 기억을 한 달 뒤에 기억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생각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오늘 9월 6일인데 8월 6일 날 뭐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면 10월 20일쯤 됐을 때 9월 6일 날 푼 문제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눈에 띄어야죠. 눈에 띄려고 하면 무언가를 정리해 놔야죠. 오늘 푼 문제를 예를 들면 10월 20일 해가지고 수학 일기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날짜에다가 이 문제를 가만히 적어놔요. 그리고 그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우와, 풀린다. 문제를 딱 본 순간 우와,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확신이 들면 수능 날 풀려요. 그때 또 무언가 와 이거 한 달 전에 분명히 풀었는데 와 또 지금 풀어봤더니 갑자기 풀이과정 세 번째 줄 풀다가 막혀. 이 다음 뭐였지? 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해설지 보면 돼요. 맞아 이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마무리 학습을 해줘야 된다. 재수생들이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한 달쯤 남았을 때, 보름쯤 남았을 때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무언가 책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뭘 공부할 거예요? 보름 남았을 때. 내가 봤던 걸 공부해야죠. 와, 봤던 책이 10권인데요? 그걸 다 꺼내서 보면 안 되겠죠. 봤던 책을 다 개념이 다 적혀있는 책을 또 봐봐야 착시 현상밖에 안 생겨요. 지금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수능 보름 한 달쯤 남았을 때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2024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어찌됐건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수시에 꼭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친구들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